안녕하세요. 강남 Y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혹시 허절수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조어냐고요? 아니면 사자성어? 허절수마란 허리 디스크 절대 수술하지 마라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고 계신 환자분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수술은 절대 안 되고 시술은 만사 오케이일까요? 오늘 의무공답에서는 다양한 신경외과 척추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척추 분야도 많은 발전을 했고 나날이 좋은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수술 치료, 최소 침습 수술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허절수마, 즉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의사인 저도 외래 진료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조건 수술은 싫으니까 시술은 안 되냐 고집 부리는 어르신도 많이 계시거든요. 반대로 시술을 해서 수술만큼 효과를 보시고 굉장히 만족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시술이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우선 수술과 시술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술은 아무래도 전신 마취를 하고 절개를 하고 나서 병변 부위에 직접 도달을 해서 근본적인 병변을 제거하고 구조물의 변화를 좀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좁아져 있는 신경관을 또 넓히거나 불안정성을 보이는 마디를 나사못 등으로 고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되겠죠. 반면에 시술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라든지 부위 마취를 하고 절개 없이 기구를 삽입해서 병변 근처에 가깝게 접근을 시킨 다음에 일부를 제거하거나 또 염증을 가라앉히고 유착된 부분을 박리하는 이런 조금은 좀 간접적이고 좀 간단한 치료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요즘 각광받고 있는 시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부터 해왔고 지금도 가장 많이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이 주사치료.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해서 신경 전달하는 그 통로를 차단하고 통증, 염증, 부종을 가라앉히는 이런 신경 차단술. 꼬리뼈를 통해서 우리가 카테터라고 하는 특수한 기구를 삽입해서요. 병변 근처까지 도달을 해서 염증을 좀 줄이고 신경과 늘어붙어 있는 유착을 박리하는 신경성형술. 고주파와 레이저를 이용해서 터져나와 있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 크기를 좀 줄이고요. 섬유륜이라고 하는 디스크 바깥쪽 막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내시경적 섬유륜 수액성형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신경성형술도 많이 시행을 하지만 이 카테터 끝에 풍선이 달려 있어서 좁아져 있는 신경관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풍선 확장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죠. 이러한 시술 모두 국소 마취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절개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몸의 부담을 줄이고 시술 시간이 대부분 30분 이내로 짧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시술이 잘 되면 수술 못지않게 통증이 줄어들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거를 환자분들이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술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해볼 수 있다는 점인데 일정 기간 잘 지내다가 다시 통증이 생겼는데 수술까지 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술을 다시 해서 증상을 다시 호전시키고 잘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환자에게 부담도 적으면서 효과도 좋은 시술, 만사 오케이 최고의 대안일까요? 혹시 수술 적응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치료가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시술법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적응증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지마비가 온 경우예요. 디스크 파열이 심해서 신경이 눌리거나 아니면 심각한 협착이 진행돼서 하지마비가 왔다, 다리 힘이 빠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시술만으로는 호전을 기대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마비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 마비 증상이 일부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술을 결정하고 이 마비를 풀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소변 장애가 오는 경우인데요. 디스크 내 협착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단순하게 이제 힘이 빠지는 이 마비를 넘어서서 항문이라든지 그 주변부로 감각 변화를 일으키고 대소변 장애가 시작됐다. 이건 굉장히 빨리 응급으로 수술을 해줘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진 경우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고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우울감까지 빠졌다. 이런 경우면 수술을 더 이상 거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작은 치료부터 해보고 그래도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를 한 달 이상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돼서 큰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무엇인지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문응답 공성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